안녕하세요.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절대 동업은 하지 말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비즈니스 관계, 즉 돈이 오가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좋았던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에는 동업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동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 동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분쟁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시고, 현재 동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변호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법률 검토를 받고 나서 분쟁을 예방하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리고 남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나중에 손해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나서 시작을 하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단한 계약서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동업을 시작하는데, 이럴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동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면 보통은 업무 분담, 출퇴근, 사업의 권한, 사업의 방향, 출자 금액, 수익 배분, 손실 분담, 근무 일수, 동업 청산 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등이 다른 경우가 많고, 무작정 믿기보다는 서로를 적절히 견제하거나 감독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초기에는 의욕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잘 되면 수익 분배 문제로, 잘 안 되면 손실 분담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는지를 두고도 감정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 확장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때 해결이 되지 않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명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면 나중에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동업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죠. 개그맨 허경환 씨의 동업자가 회사 돈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횡령한 27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충격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동업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동업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자와 수익, 손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입니다. 동업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 동업자 간의 투자 비율, 수익 손실 분담 비율, 수익 손실의 분담 방법, 이익 배당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일방은 자금만 대고 다른 일방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게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갖고 다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나면 손실도 분담한다는 점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동업 초기에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무실이나 상가, 기계 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현물이나 노동력을 출자한 경우에는 이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볼 것인지 등을 명시하여 정확한 투자 지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동업이 끝날 때를 대비한 경업금지 약정이나 비밀준수 약정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익 분배에 대해서는 막연히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익 분배를 하지 말자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가능하면 구체적인 시기나 조건을 명시해서 언제부터 이익 분배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업을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실제 사업이 초기 단계라면 그 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도 단순히 투자금만 반환할 것인지 그동안 가치가 커진 사업체에 대한 새롭게 가치를 평가해서 반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동업계약서에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동업은 너무나도 다양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도 동업의 시작부터 정상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각종 쟁점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동업계약서의 큰 쟁점을 말씀드리면 이 표와 같습니다. 첫째, 동업의 내용. 둘째, 회사의 형태. 셋째, 동업 운영의 의사결정 방식. 넷째, 출자 방법, 평가, 지분 확정. 다섯 번째, 이익 및 손실 분배의 시기와 방법. 여섯 번째, 동업의 청산 시기와 방법. 일곱 번째, 손해배상과 위약금. 우리 정서상 가까운 사람끼리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동업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댓글이나 네이버 천변TV 카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